매물 70% 폭증, 낙찰가율 80% 붕괴.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 한강이 감싸흐르는 그 거대한 땅. 모두가 갈망하던 그곳은 바로 강남입니다.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불패 신화 그 자체였던 강남 3구입니다. 부의 상징이자 어떤 경제 풍파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요새라고 믿었던 성역이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나요?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어렵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강남 아파트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경고등도 무용지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견고한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경매 물건이 단 하나라도 나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눈을 빛냈고 하락장이야말로 강남을 싸게 살 기회라며 너도나도 달려들었죠. 경매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투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입찰표를 작성하는 손끝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평생의 부를 약속하는 광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가 3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면 30억에 낙찰받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써내야 한다는 생각에 33억, 35억을 적어내면서도 잘 샀다며 박수를 치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강남은 오늘이 가장 싸다.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내일은 더 오를 것이니 오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능적인 투자라는 확신이 모두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불패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잔혹한 실시간 데이터를 똑순이가 포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위험한 신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명 중 10명이 사자처럼 달려들던 그 뜨거운 경쟁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그 많던 강남 찬양론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 처참한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경매장에 직접 가보세요. 10명 중 단 2명만이 입찰석에 겨우 앉아 있습니다. 그마저도 서로 눈치를 살피며 최저가에 근접한 금액을 적어낼까 말까 고민하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강남의 상징적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음에도 입찰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유찰이라는 차가운 딱지가 붙는 것이 이제는 강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집계된 강남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80.2%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에서 80%라는 숫자가 터져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돕기 위해 아주 명쾌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숫자의 유의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 그리고 자산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가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단 한 번 유찰되는 것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6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24억에 살 기회가 왔는데도 시장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냉담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6억 원입니다.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면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거액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대한 자본이 지금 강남에서는 무의미한 숫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강남이라는 이름값 아래서 소리소문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금보다 귀했던 강남 아파트가 이제는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경매 시장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을 넘어선 심각한 현상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강남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강남은 안 떨어진다는 신화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오늘 똑순이 경제학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단했던 강남의 성벽이 왜 지금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지옥의 경매장으로 변모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과 구조적 모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남몰래 미소 지으며 진짜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특정 세력들의 정체와 그들이 설계하는 잔혹한 생존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만을 근거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를 아주 야무지고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화면을 응시하세요. 지금부터 똑순이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전 재산과 직결된 진짜 생존 경제의 실전 압축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강남 아파트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복잡한 경제학 대신 우리 일상 속 상황으로 명쾌하게 치환해 볼까요?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바로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주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욕조 안에 기분 좋게 몸을 담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안락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욕조를 가득 채운 그 따뜻한 물이 바로 유동성, 즉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풀린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돈이 흔해지니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우리 모두는 그 풍요 속에서 행복한 꿈을 꿨죠.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저금리라는 이름의 고성능 보일러를 24시간 빵빵하게 돌렸습니다. 빌리는 돈의 이자가 저렴하니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욕조에 물을 채웠고 물 온도는 식을 줄 모르고 끝없이 올라만 갔습니다. 그 따뜻한 유동성의 축제 속에서 우리는 강남 불패를 외치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대출 좀 받으면 어때?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텐데라는 생각으로 다들 그 욕조 안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보일러가 멈춘 자리에는 이제 고금리라는 이름의 얼음장 같은 찬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조 안의 물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안에서 여유 부리던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식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DSR 40%라는 이름에 꽉 막혀버린 수도꼭지입니다. 이게 왜 가장 무서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물이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을 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아예 수도꼭지를 뽑아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은행 문만 두드리면 콸콸 쏟아져 나오던 대출이라는 생명수가 이제는 아무리 애원해도 단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는 철벽의 바리케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내 소득이 그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면 은행은 아주 냉정하게 문을 걸어 잠깁니다. 똑순이가 확인한 최근 대출 승인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은행 직원은 차갑게 말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소득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출이라는 수도꼭지가 잠기면서 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신규 자금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현재 강남 경매장은 마치 급속도로 식어가는 대형 욕조와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기존의 물은 차가워지는데 그 온기를 보존해줄 새로운 뜨거운 유동성은 그 어디에서도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욕조 온도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실인데 새로 부을 수 있는 따뜻한 물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욕조 안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 비명을 지르며 욕조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혹은 원금을 갚을 길이 막막해서 집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매 물건 폭증 현상의 본질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한계점에 도달한 매물들이 법원 경매장이라는 마지막 벼랑 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수치를 볼까요? 서초동 법원의 경매 물건 수는 불과 1년 전보다 무려 70%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강남 부동산 수십 년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아주 기이한 데이터입니다. 팔겠다는 물건은 넘쳐나는데 대출 규제와 고금리에 막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장. 이 잔인한 불균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남의 명성은 빠르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똑순이는 이 현상을 거대한 산불 속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산불은 이미 통제불능 수준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방어 기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거대한 화마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데 우리가 손에 든 유동성은 고작 빈약한 물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 아수라장을 실제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날것의 데이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관념적인 말을 넘어 실제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자존심이자 모든 가치의 기준점인 서초동 법원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대장주, 서초동 반포의 한 최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학군, 교통, 인프라 모든 면에서 완벽의 정점이라고 칭송받던 바로 그곳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국평이라 부르는 이 매물의 경매 명세서를 똑순이가 입수해 정밀 분석했습니다.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매물의 입지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한강의 푸른 물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현관을 나서면 지하철역이 바로 앞인 초역세권 중에 초역세권입니다. 주변에는 명문 학교들이 포진해 있고 최고급 백화점과 대학 병원까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자산이자 영원한 안전자산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곳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집을 소유하기 위해 수많은 자산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35억, 36억을 현찰로 들고 가도 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계약서에 도장도 못 찍고 돌아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귀한 물건이 감정가 35억 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경매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1년 전 최고가 시세 그대로 감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전 같으면 수십 명이 몰려들어 감정가보다 수억 원을 더 써내고 승부를 벌였겠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처참히 비웃었습니다. 1차 경매 결과 응찰자 없음. 단 한 명도 이 물건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5억이라는 가격이 강남 한복판에서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철저히 외면당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감정가에서 20%가 삭감된 28억 원의 2차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7억 원이 할인된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유찰. 경매 현장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경매가 진행될 때의 최저 시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64%, 단 2번의 유찰만으로 가격은 22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35억 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12억 원 넘게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대장주 아파트가 앉은 자리에서 12억 원이 깎여나가야 비로소 사람들이 힐끗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강남의 민낯입니다. 12억 원입니다. 강북 지역으로 가면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더 살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 엄청난 자본이 강남 프리미엄이라는 거품 속에서 단 몇 차례의 망치 소리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강남이라는 난공불락의 신화가 시장의 칼날 앞에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20년 경력의 경매 베테랑 최웅선 장가명은 인터뷰 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똑순이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 경매 인생 20년 동안 강남 대장주가 유찰을 거듭해서 20억대 초반까지 밀려나는 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강남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매수 심리라는 기둥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긴 겨울잠에 들어간 곰과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정서는 더 떨어질 게 분명한데 미쳤다고 지금 사냐는 극도의 불신입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던 확신은 오늘 사면 내일은 더 지옥이다라는 공포로 대체되었습니다. 강남은 그래도 안전할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대한 경외심은 깨졌고 오직 누가 먼저 손절하고 도망가나를 지켜보는 관망세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강남 경매장은 기회의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하실 밑에 또 다른 지하실이 있을 것이라며 다들 뒷걸음질 치는 거대한 공포의 직결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언 메이드노라 불리던 다주택자들의 처참한 몰락입니다. 이들은 강남의 상승세에 취해 자신의 체력을 과신했던 무리한 투자자들입니다. 본인의 소득은 무시한 채 오직 대출과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갭 투자로 강남의 깃발을 꽂았던 이들이 지금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치솟는 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매달 빠져나가는 1,500만 원 이상의 대출 원리금에 결국 항복하며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극입니다. 법원 경매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 삼성동 아이파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이름만으로도 눈부셨던 주소지들이 경매 목록을 잔인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강남의 자존심이 우지끈 꺾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잔혹한 데이터의 소용돌이 속에서 똑순이와 함께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답은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자본이 모인다는 강남이 이토록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똑순이 경제학,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봐야 합니다. 과거를 복귀하지 않으면 현재를 진단할 수 없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강남 낙찰가율이 70%대까지 곤두박질치며 강남의 시대는 끝났다는 곡소리가 높았습니다. 버블 세븐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강남의 성벽이 한순간에 붕괴되었던 그 2008년과 2026년 지금, 이 두 시점 사이에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데이터로 비교해볼까요?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 선을 위협하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지금 환율을 보세요.
1,480원을 넘어 1,500원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18년 전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악몽 같은 숫자가 다시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환율 급등은 단순히 여행비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립니다. 결국 우리는 고금리 장기화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셔야 하는 처지입니다. 2008년에도 이 협공이 강남 부동산을 무너뜨렸고 지금 그 역사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본질적인 분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우디와 손잡고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야 한다는 50년의 철칙인 페트로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건 글로벌 경제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국제 통화 질서가 요동치면 큰손들은 가장 먼저 원화 자산부터 처분합니다. 안전자산이라 맹신했던 대한민국 아파트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똑순이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본 결과 진짜 자산가들은 원화 자산인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달러나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기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남마저도 글로벌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순이가 야무진 팩트로 다시 한번 경고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혹한 하락장과 위기 속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유일하고 강력한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갑고 쓰린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낙찰가율 80%가 무너지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이 지옥 같은 강남 경매장.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도망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줍줍 쇼핑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대출 이자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DSR 규제? 수도꼭지가 막혔다고요? 그들에겐 그저 강 건너 불 구경일 뿐입니다. 이미 충분한 실탄을 장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않고도 즉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똑순이가 입수한 최근 강남권 낙찰 통계의 숨은 뒷면을 보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최근 강남권 낙찰자 10명 중 7명이 대출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수십억 원의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자본가들에게 지금의 하락장은 축제입니다. 대출 이용자들이 규제에 막혀 사라진 아주 평화롭고 한적한 역대급 박앤세일 기간인 셈입니다. 상어가 심해에서 조용히 사냥감을 기다리듯 이들은 거품이 거친 진짜 가치를 쇼핑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 잔인한 메커니즘이 이제 똑똑히 보이십니까? 그런데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균열 네 곳을 똑순이가 똑 부러지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전세의 부메랑입니다. 2년 전 미친 듯 치솟았던 전세금이 집주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강남에서도 전세금을 못 돌려줘 발생하는 강제 경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금리의 고착화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 한국은행도 발이 묶였습니다. 이자 7%, 8%가 일상이 된 시대, 영끌 쪽의 통장 잔고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셋째는 부동산 PF 부실의 폭발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른다는 건 순진한 소리입니다. PF가 터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공포가 퍼지고 자산 가치는 증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징벌적 보유세와 건보료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현실화됩니다. 세금이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특히 소득이 끊긴 5070 시니어 세대에게 강남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를 파괴하는 괴물이 됩니다. 하우스 푸어 시니어가 강남에서 속출하는 슬픈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똑순이가 설계한 철벽 방어 포트폴리오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자산의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세요. 하락장에서 현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그 현금의 절반은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환전해 두세요. 환율이 요동치는 지금, 달러는 내 재산을 지켜줄 최첨단 스프링클러이자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은퇴 세대분들. 지금 당장 연금 수령 시기와 건보료 영향을 재점검하세요. 소액의 연금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똑순이가 제안한 이 생존 전략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똑 부러지게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지키는 힘. 지금까지 똑순이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